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에머잔이 새로운 배달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선거 소송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약고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아마존의 새로운 배달 드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아마존이 미국 연방 항공청 FAA로부터 새로운 MK-30 드론의 운항 승인을 받은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이제 고객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비행 안정과 효율성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새로운 MK-30 드론을 활용해 미국 FAA로부터 고객을 위한 시야 너머 비행 기능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야 너머 비행은 드론 조종사가 물리적으로 드론을 보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승인은 아마존이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FAA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아마존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MK-30 드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객들은 이제 드론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 드론은 무게 5파운드 약 2.3kg 이하의 물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MK-30 드론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2년 11월 첫 발표 이후 MK-30은 기존 드론보다 2배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고 소음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능 업그레이드는 아마존의 배송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요소들입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앤드루 JASSY는 고객에게 더 빠르게 물품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구매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드론 배송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배송 방식은 고객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배송 단가를 줄여줄 수 있어 아마존의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스카트 디빗은 아마존이 드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마존의 주식을 아웃퍼폼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250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 속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화요일에 2% 상승한 $199.68로 거래되었습니다. 아마존의 MK-30 드론 배송 서비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아마존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시작하는 드론 배송이 아마존의 배송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론 기술의 발전과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혁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각 당이 선거 소송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과 이러한 현상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UCLA의 선거법 전문가 리처드 하센에 따르면 미국은 선거 규칙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장 심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나라는 우리만이 아니지만 투표 규칙을 둘러싼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 각 당은 선거에서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다툼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국가 선거가 1만 개 이상의 지방 관할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지방이 저마다의 투표 규칙을 운영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고 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 환경과 맞물리면서 선거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넘치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4년 현재 선거 관련 소송은 208건에 달해 지난 선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간 선거였던 2022년에는 175건, 2020년에는 157건이었으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마크러시 다컷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약 5배 많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화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투표 집계 규칙을 강화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투표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규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리처드 필데스 교수는 이 같은 선거 소송의 증가는 양당이 선거를 존재론적 전투로 인식하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가 자신들의 존재와 직결된다고 여기며 가능한 모든 이슈에서 싸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2000년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의 플로리다 접전 이후 양당은 승부에 근소한 차이를 고려해 더 많은 소송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가 주요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의 유권자 등록 규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을 사용하는 유권자는
시민권 증빙 없이 투표가 가능하지만 주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시민권 증빙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칙은 나중에 소송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용지 결함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하며 선거일에 임시투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과 복잡한 선거 규칙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은 법적 다툼을 통해 가능한 모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송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